오늘의 코인, 오늘은 인기쟁이 토미님과 함께하는 시장입니다. 자, 토미님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여러분, 토미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정보와 소중한 관점 가지고 왔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머리를 좀 내리셨는데 좀 색달라 보이면서 더 멋있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사실 드라이를 제가 못하고 와가지고 아, 그래요? 뭔가 이렇게 소녀 느낌, 소년의 느낌이 아이고, 있습니다. 칭찬으로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도 어떤 내용 준비를 했는지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실시간으로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 오늘도 거시적인 문제점들 좀 다뤄주실 거고 이렇게 우리가 FOMC 회의 같은 큰 이슈들은 없었지만은 좀 작은 이슈들이 좀 시장에 계속해서 좀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FOMC의 충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충격을 받는 모습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거시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지금 뉴스를 틀면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들, 이슈를 갖고 왔습니다. 네. 일단은 어제 그저께 이제 노드스트림 이슈가 나왔죠. 네. 제가 예전에 한번 들고 나왔었는데 이 노드스트림이라는 업체가 이 독일에서 러시아에서 독일로 이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쵸. 근데 이번에 네. 파이프라인이 폭발을 했어요. 터졌어요. 근데 이게 서로 지금 남탓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들이 이게 엄청난 또 외교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서 되게 중요한데 뭐 폴란드는 미국이 했다 그러고 독일은 러시아가 했다 그러고 러시아는 자기네들이 또 피해자라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를 누가 했는지 밝혀내는 거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이것 때문에 먼저 엄청난 그 메탄 유출로 인해서 환경 오염이 되었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유럽에 천연가스를 또 팔아서 얻는 그런 자금줄이 막혔다는 소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굳이 누구한테도 이득이 되고 이득이 되지 않고 그쵸. 이런 게 없습니다. 모두에게 예. 악수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유럽의 에너지 안보가 위협이 될지 말지가 이제 관건인데 일단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죠. 네. 최근에 이제 미국 국무장관 블링크 장관이 아직 확실치는 않으나 이 가스 파이프가 새는 것에 관해서 이 고의적인 전복의 증거가 보인다고 하지만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게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이게 왜 지금 중요하냐? 저희가 요즘에 맨날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에너지가 또 인플레이션에 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의 그 수급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또 미국은요. 뭐 이번에 2주 동안 날씨가 되게 따뜻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큰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렇게 큰 이슈가 안 될 것 이미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다음 이슈를 보자면은 자, 뭐 이거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모든 투자자들이 걱정해야 할 만한 이제 이슈죠. 러시아가 이제 핵무기를 사용하는 말이 많은데 일단은 그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이 이 푸틴이 핵무기 사용 지시를 할지 말지 사전에 좀 탐지하기 위해서 여러 정보 수집 활동을 부쩍 강화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엄청난 그 기밀이면은 뉴스에 알려지지 않았겠죠.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예전부터 있어 왔던 일일 걸 보이고요. 뭐 이것 때문에 당연히 불확실성이라든지 불안감들이 조성이 될 수 있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또 나쁜 이슈가 나올 수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저희 증시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가서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영국이 조금 많이 힘들어요 요즘에. 맞아요. 네. 네, 저는 이제 또 개인적으로 또 통화 상품을 또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파운드라든지 엔화 여러 각국의 그런 환율들을 잘 매일매일 주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파운드를 좀 많이 보긴 하는데 차트를 제가 간략하게 갖고 와봤거든요. 자, 이게 지금 파운드 대비 달러입니다. 보시면 1984년 이후로 가장 낮은 최저점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고점을 떨어뜨리고 있고 저점도 떨어지고 있는데 기술적 분석, 차트 관점으로는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이 추세선의 반등을 딛고 약간의 지금 단기적인 반등은 나왔지만 큰 그림에서는 지금 전 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파운드 이제 영국 입장에서는 조금 좋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이것도 예전에 많이 갖고 왔었는데 이게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 세계 각국 맞아요. 인플레이션이 네. 이렇게 있고 글로벌 GDP가 있으면은 지금 아마 이거는 좀 전일 거예요. 이게 더 올라갔을 겁니다. 파운드가 떨어지면서. 그래서 하루빨리 이거를 또 잡아야 되는데 또 저기 영국 중앙은행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어느 정도 이틀 동안 연속된 이런 파운드와의 투매로 인해서 긴급
또 긴축을 한다고 국채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별 효과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좀 구체적인 뭐 규모라든지 그 매입 규모라든지 이런 걸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파운드 입장에서는 좀 약세가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IMF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왜냐하면 영국이 또 유럽에 엄청나게 큰 국가이기 때문에 이 유럽이 이러한 지금 상황을 잘 버틸 수 있을지 또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시장이 참 많이 힘들죠. 일단은 우리가 이제 러시아의 핵 사용 우려라는 또 투자 시장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지리적인 문제점들이 좀 생겨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영국이 지금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많이들 접하셨을 텐데 영국 중앙은행이 개입해서 이제 국채를 사들이기도 하고 또 금매입을 중단하겠다라는 그런 발표까지 했는데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고 IMF에서는 오히려 영국 중앙은행에 좀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시장이 좀 이러한 리스크들을 헤쳐나갈지에 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하고 또 좋은 대안이 나와야 한다. 그런 생각이 참 드는데요. 그래서 참 우리 암호화폐 시장도 같이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제 뭔가 FOMC 회의가 끝났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도 짚어주신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체크하셔서 한번 메모를 해보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있는 주요 일정들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29일 목요일이죠. 오늘 밤 9시 30분에 또 미국 GDP 네. 전분기 대비 GDP 발표가 또 있습니다. 오늘이군요. 그게 네. 오늘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나와야 좋냐라고 단정짓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좀 좋게 나오면은 어떻게 보면 연준 입장에서 더 매파적으로 긴축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생기는 거고, 그렇다고 또 안 좋게 나오면은 그만큼 경기 침체가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그 지표 발표가 있을 때 변동성을 유의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동시에 GDP 물가지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GDP 디플레이터라고 이런 재화라든지 서비스의 물가를 조금 더 잘 나타내는 그런 지수예요. 요즘에 그 물가 중에서 서비스가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되게 중요해요. 네, 사실 이게 금요일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내일 밤입니다. 내일 밤 9시 반에 저희 3대 물가지수 중에 하나인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9시 반이니까 해당 날짜 시간대 잘 확인하시 바라겠고요. 또 동시에 11시에 또 미시간대 소비자 소비자 기대 지수가 또 있으니까 이때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PC 발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간략하게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왼쪽에는 PC이고 오른쪽은 근원 PC입니다. 근원 PC는 에너지와 식재료를 제외한 PC라고 말씀드렸죠. 보시면 자, 예측치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 PC는 여기 예측치가 안 나오는데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이 예측치보다 상위하냐 하위하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낮게 나올수록 좋은 겁니다. 근데 이번에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분석가들이 예측하기로는 PC는 떨어질 확률이 높지만 근원 코어 PC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그 인플레이션 아웃캐스팅이라는 데를 자주 인용을 하거든요. 여기가 그나마 좀 실시간으로 더 빠른 이 물가지수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9월 1일부터 이렇게 되어 왔는데 그렇게 막 큰 상승이라든지 하락이 없었어요. 계속 쭉 이어지다가 오히려 이런 코어 CPI는 조금 올라가고 예,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눈여겨볼 만한 변화 추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내일 밤에 PC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에 따라서 지금 또 페드워치, 제가 또 페드워치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50bp, 75bp, 100bp가 이제 나올 거냐 사람들이 많이 투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1월 달에는 75bp, 12월 달에는 50bp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했죠. 지금도 보시면 75bp가 가장 지금 높을 확률이 있습니다. 또 여기 또 되게 재밌는 게 이때가 지금 발표 나기 전인데 이 150bp가 확 떨어지고 75bp가 확 올라가면서 또 비트코인 또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드워치라든지 이런 국채 월물 채권 국채 이런 것 보면은 좀 더 일찍 이런 알 수가 방향성을 있는 가늠을 할 거죠. 수가 있어요. 네. 물론 어렵겠죠. 이걸 바로 즉각 대응하기가. 그쵸. 그래도 어느 정도 큰 그림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네. 이제 기사들을 쭉 보는데 연준 의원이 아예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11월 달에 말씀하신 것처럼 75bp 인상을 하겠다. 75 그리고 50 이런 순차적으로 또 인상하겠다라고 토미님 예상치랑 똑같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예상치가 아니라 저도 이제 여러 외신들이라든지 또 해외 그죠. 각국에 있는 네.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도를 드리는 그래서 거기 때문에 역시 토미님 이러면서 제가 또 기사를 읽었죠.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일정들을 좀 집어주셨는데 간략하게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오늘 밤 9시 30분에 미국의 2분기 GDP가 또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또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일정을 주의 깊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건 내일 밤 9시 30분입니다. PC 근원 소비 인플레이션이 좀 나오게 될 텐데 이 근원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지난 CPI 지표의 상승을 좀 이끌었었습니다. 코어 CPI라고 해서 이 코어 PC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다음 CPI 지표에 영향을 또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촉각을 곤두세워서 이 지표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주택 가격이 너무나 상승을 해서 CPI 지표가 또 상승으로 좀 이끌어졌는데 이번에는 좀 주택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같이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분석을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루피나님께서 토미님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라고 해주셨는데 시간이 많이 네. 없는데 급하게 할 수밖에 네, 없습니다. 저희 한번 비트코인 분석 바로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비트코인 제가 원래 네. 환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네. 역시 시간이 항상 부족하네요. 자, 비트코인 차트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차트는요, 비트코인 바이낸스 4시간 봉 차트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딱 봐도 되게 위아래로 엄청 흔들었죠. 엊그저께만 해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위로 방향이 나오는 듯 했지만 다시 내려버렸습니다. 자, 이거를 또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는 여기 보이는 이 보라색 상승 채널을 딱 지켜주고 있어요. 위에서 고점이 나오고 밑에서 저점이 나오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채널 이탈 여부를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채널 하단이 약 18,700불 정도 되는데 여기를 지켜주지 못하고 하방 이탈을 한다. 그럼 당연히 어느 정도 추가 하락을 기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또 전 저점을 이탈을 하고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은 밑에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자리는 17,170불에서 17,430불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박스권 횡보를 상방 돌파를 한다. 일단 먼저 여기 2490불에서 2720불 상방 돌파를 해줘야 합니다. 여기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채널 상단이랑 옛날부터 떨어지고 있는 하락 추세선이 겹치는 자리거든요. 여기를 상방 돌파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나마 고려해볼 만한 저항 구간이 여기 있는 21,180불에서 21,440불인데 여기 이렇게 두 개의 저항 구간 보고 있으니까 해당 구간 잘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2490불에서 2720불을 좀 우리가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하방 이탈을 하게 된다면 17,170불에서 17,430불까지 또 우리가 그 지지 라인 좀 잘 체크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상방 돌파를 하게 된다면 21,180불에서 21,440불까지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인 차트 분석도 해주신다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지금 제가 오늘 딱 중요하게 네. 말씀드려야 될 게 달러가 되게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느 정도 저는 이제 한번 조정을 받고 쉬고 갈 타이밍이 아닌가. 더 오를지 모르겠어요. 더 오르더라도 어느 정도 쉬고 갈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차트 같이 보실 텐데 제가 이때 이 차트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1435원에서 1445원 정도까지가 어느 정도 열려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면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근데 딱 거기 좀 찍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이랑 그 디커플링이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냐. 이게 어떻게 고점을 찍고 또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런 해진용으로 사람들이 또 많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다른 자산들에 자산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커플링은 아닌데 그 디커플링의 경향성이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저항 구간들과 지진 구간들 잘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환율 분석도 해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 오히려 좀 해지 수단으로서 투자자들이 또 몰리게 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짚어주셨고요. 또 추가적인 차트 준비하셨을까요? 네. 남았습니다. 네. 아, 요번에 최근에 리플로 좀 수익을 내셨다고 네. 들었어요. 수익을 대기실에서. 냈는데 제가 리플은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오지 아, 않았고요.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네.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에너지도 좀 분석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조금 여의치가 않아서 네. 한 10초, 20초만 딱 보겠습니다. 지금 달러 커런시 네, 갖고 왔는데 네. 지금 아까 제가 환율이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한 게 달러가 지금 이 평행 채널 상단에 지금 딱 찍고 있죠. 이게 주봉입니다. 되게 큰 관점에서의 그런 차트인데 어느 정도 딱 저항을 받을 만한 그런 자리라서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DXY 차트도 항상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다양한 차트 분석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일정을 어떤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체크를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하나하나 짚어주셨고요. 거시적인 문제도 문제이지만 또 비트코인 가격 분석적으로 그리고 달러와의 상관관계까지도 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보도를 함께 들려드렸었는데 투자자들이 뉴욕 증시를 피해서 피난처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오고 있다라는 그런 외신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토미님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오히려 이제 달러의 해지 수단으로 좀 바라볼 수도 있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또 우리 비트코인 시장에 또 들어오는 경향들도 있는 것 같아서 암호화폐 시장이 좀 독자적으로 좀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그런 보도처럼 이 CEO의 이야기처럼 이 탈중앙화 되었으면 좋겠다, 탈동조화 됐으면 좋겠다, 이 거시경제와 탈동조화된 암호화폐 시장만의 어떤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도 좀 납득이 가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 다양하게 함께 해주셨고요. 이렇게 좀 든든한 토미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힘드실 텐데 저희가 같이 이겨내는 전략으로 이 시작에서 꼭 버티고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이고요.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와 토미님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